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들어서는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씩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그런 뉘앙스의 제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경기 부양 이렇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우선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 살리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최근에 도시별로 LTV 규제를 완화를 하고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이러한 정책이 끊임없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선 도시인 광저우시에서 일선 도시 최초로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추후에도 대도시까지, 광저우 같은 이러한 대도시까지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중국 경기의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의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우선 어제 중국 LPR 금리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시장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발표된 MLF 금리 동결로 예상된 부분이었으나 예상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FOMC에 대한 경계심과 추가 경기 강화에 대한 필요성 속 LPR 금리 동결을 빌미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측에서도 중국 부동산 리스크를 지적을 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 역시도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을 하려면은 앞으로 소비, 투자, 물가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호전이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부동산 관련 지표가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중국 당국이 잡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 팔로우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국의 정책 여력이 아직은 충분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우선 LPR 금리가 동결이 되었었는데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경제와 부동산 경기를 감안했을 때 4분기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물가가 낮은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금리 인하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담대 금리와 연동이 되는 5년물 중심의 LPR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책 강화 여력이 여전히 충분한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등 중국 경기 우려를 다소 해소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리창 총리 역시도 어제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 도입과 집행을 가속화할 것이며 경기 회복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3분기에는 시장 기대와 달리 좀 중국 경기 회복이 더뎠더라면 최근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시그널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점들이 좀 유의미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회동을 하면서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5월에 이어서 4달 만에 다시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 여러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외교 분야의 최고 참모들이 다시 한번 만나면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추후에도 양국 간 고위급이 접촉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부주석의 만남을 통해서도 건설적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부분 끝에가 잠깐 좀 안 들렸는데요. 미중 관계 관련된 개선 기대감인데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 조금만 다시 한번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번 뉴욕
유엔 총회,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정 국가부주석에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도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서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충분한 중국 당국의 정책 여력, 거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올 수 있다.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중국도 쉬는 날이 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과 국경절이 이렇게 연이어지면서 장기 연휴에 돌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휴장이고요. 연휴 기간 동안 뭐 숙소 예약력이라든지 뭐 기차표 예매량 이러한 여행 관련 데이터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동인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소비가 따라와 주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 노동절 연휴 때는 유동인구가 2019년을 상회를 했지만 상회를 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확인이 됐었지만 소비는 2019년보다 안 좋게 집계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얼마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유동인구 대비 소비력이 2019년보다 확실히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네, 전월에 이어서 확장 국면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